3년 만에 주식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 감기에 걸리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해. 너무너무 피곤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막 낮에 막 누워있기도 하고 막 이랬어. 너무 막 피곤이 막 몰려오더라고.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. 근데 아무튼 몸도 안 좋고 막 그래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겨우겨우 일어나고 뭐 나서 이제 애들 이제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뭘 봤냐면 그 요즘에 나 혼자 산다의 김대호 기자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재밌잖아.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눈이 빠지게 본 거야. 한 20분 정도.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주식 그 창에 이제 들어갔거든. 그러니까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주식을 시작한 지가 한 4년 전, 4년 전에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그 코로나 시즌에 나름대로 좀 재미를 봤다고 할 수 있겠지.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현대도 그렇고 현대나 기아도 엄청나게 많이 막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벌고 막 이랬지만 쌍용이 그에 못지않게 얘도 왔다 갔다 엄청 해가지고 나는 사실 쌍용으로 더 재미를 봤거든. 그런데 아무튼 이제 코로나 그 시기에 쌍용으로 이제 스윙을 한 거지. 왔다 갔다 이렇게. 그래서 좀 재미를 봤는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돈을 더 이제 밀어넣고 싶은 뭐 이런 욕구가 막 생기는 거야. 그런데 그 욕구를 내가 참았어.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지 이러면서 이게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,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. 주식판이 뭐 이런 식으로, 생각이 되는 거야. 근데 그 당시 정말 막 있는 뭐 적금 깨고 막 이래가지고 다 막 들이밀고 싶은 막 충동이 막 일어날 때가 언제였었냐면 삼성이 96,000원까지 올라갔는데도 난 안 팔았거든. 그때 엄청 수익이 그때 팔았으면 엄청 수익이 나지. 근데도 안 팔았어. 그 뭐지? 삼성은 존버해라. 이렇게 그런 유튜브를 보고 이상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삼성만큼은 존버를 해야겠다. 막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삼성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다가 어느 때까지 떨어졌냐면 8만 원? 뭐 그 정도까지 떨어진 거야. 그러니까 8만 원대 그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있는 재산을 다 막 꾸러받고 싶은 뭐 이런 거. 왜냐면 96,000원짜리가 8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야. 그러니까 여기에 막 물타기를 해야겠다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야. 근데 그때는 물타기는 아니지. 그때 내가 7만 원? 평단가가 7만 원 정도였어. 그러니까 그게 96,000까지 가는 걸 봤는데도 안 판 내가 등신이지. 아무튼 그런데 이게 8만까지 내려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박아서 이거를 더 사고 싶다 막 이런 막 그런 막 불같은 그런 열정이 막 생기는 거야. 그런데 결론은 그걸 안 했어. 그 짓을 안 했어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 이거 못 벌 사람이 어딨나. 내가 이렇게 똑똑한 것도 아닌데. 이건 분명히 무슨 그런 게 있을 거야. 그리고 정말 꾹 참았거든? 근데 그때 진짜 잘 참았지. 어떻게 됐어? 그때 진짜 잘 참았지. 어떻게 됐냐고.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삼전이가 5만 전자까지 왔던 때가 있었거든.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는 지금은 평단이 한 6만 원 후반대고 오늘 보니까 그 5% 마이너스 5%더라고. 네, 삼성전자가.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우가 있는데 그거는 10%가 넘어 마이너스 15%인가? 아무튼 그렇게 돼서 요즘에 모든 게 다 마이너스거든. 모든 게 다 이제 마이너스인데 하루에 한두 번은 그 주식창에 들어가 봐요. 거기 묶인 돈이 있으니까.
묶인 돈이 마이너스 20%인가 그래. 엄청 묶였어.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쌍용하고 삼성전자우, 동국제약, 서울반도체인가 뭐 그것도 있고 아무튼 이게 10종이 거기 들어있거든. 10종이. 그런데 그 중에 쌍용차가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오늘 그거 나 혼자 산다 그 김대호 그 사람 거 보다가 9시에 못 들어가고 9시 20분쯤에 들어갔다. 근데 갑자기 그 쌍용이 그거로 바뀌었잖아. KG 뭐 모빌리티인가 그거로 어느 날 보니까 그거로 이제 바뀌었더라고. 그런데 한 2년 전에 그렇게 하다가 쌍용이 거래 정지가 된 거야. 이게 안 움직여. 이제 매매가 불가하게 된 거야. 쌍용으로 살금살금 이거를 그 재미를 보다가 어느 날 쌍용이 묶였어. 완전히 묶인 걸 본 거야. 그래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망한 건 아닌데 거래 정지가 됐다니까. 거래를 할 수가 없다니까. 그래서 그로부터 한 2년 정도가 흘렀나? 그래서 그게 오늘이 된 거야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쌍용차가 뭐 KG 모빌리티인가 그거로 이제 변해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면 한숨이 나오지, 한숨이. 그것만 보면 한숨이 나오지.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가 흘러가지고 오늘이 온 거야. 오늘 딱 9시 20분에 딱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? 아니 도대체 플러스 혼자 시뻘겋게 되고 플러스 30% 이상이 된 거야.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.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이게 더 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. 너무 오래 묶여가지고. 그리고 플러스 30%면 이게 대박이지. 지금 플러스 30을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많아? 그래가지고 냅다 그냥 그걸 눌렀어. 그래 매도 버튼을 눌렀지. 전체 매도 해가지고 이제 30% 이제 된 거야. 만약에 내가 그 나 혼자 산다 그걸 안 보고 9시에 정확히 들어갔으면 그게 완전히 35%인가?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에서 플러스 35%가 됐다고. 왜냐면 모든 주식은 하루에 아무리 많이 그 올라가 봐야 30%인가 25%인가 거기까지밖에 이제 못 올라가거든. 우리나라 주식은.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산 거에서 이제 내가 산 거에서 30%를 먹은 거야. 30%를. 거의 30%를. 그래가지고 그래서 즉시 매도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걸 이제 현금화 이제 했지.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도 이거 그 옛날에 쌍용차를 나하고 같이 샀던 기억이 나는 거여서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회사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빨리 지금 일을 스탑하고 빨리 매도 버튼을 눌러라 쌍용을 막 이랬어. 그랬어.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다 그러면서 눌렀는데 남편은 플러스 60%를 먹은 거야. 오늘. 그래가지고 또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주식은 10년에 한 번은 튀어오른다. 그리고 웬만하면 한 2년에 한 번은 튀어오른다. 그리고 진짜 안 되는 주식도 한 10년에 한 번은 튀어오르니까 진짜 존버만이 살 길이구나. 뭐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오늘 드디어 팔았다. 드디어. 그래서 이제 10종에서 이제 9종 이제 9종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그냥 그 플러스가 되면 그냥 더 이상 사지는 않고 뭐 팔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인가 그러니까 몇 년 전인가 이제 주식으로 엄청나게 뭐 주식을 오래 하고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날 뭐 삼성전자하고 뭐 다른 거하고 동국제약인가 아무튼 그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방송을 봤는데 그걸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저만큼 그 설명을 하는 걸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단지 저 전문가라는 사람과 나의 차이점은 저 전문가는 모든 종목을 다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한 4-5 종목 그 정도를 저 사람만큼 분석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런데 뭐 주식을 하면서 모든 주식을 다 저렇게
그 전문가처럼 알 필요는 없잖아. 내가 봤을 때 평생 살면서 한 서너 개, 평생 살면서 한 서너 개 정도의 주식만 어느 정도 좀 정확히 좀 지식이 있어도 충분히 주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제 그냥 수익을 얻으면서 살 수 있겠다. 막 엄청나게 막 공부를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고 정말 매일매일 그걸 들여다보잖아. 나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은 들여다보거든. 아침에 첫 장이 열릴 때와 그 다음에 장이 마감될 때쯤 한 2시 반쯤 3시 반에 마감이 되는데 한 2시 반이나 3시쯤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오늘도 별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에 한 2번 정도 들어가 보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한 이해가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더라고. 근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식이 저축보다 낫다라는, 그러니까 나한테는,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.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 그런 걸 이렇게 보잖아.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. 잘 들어봐. 열심히 막 저축을 해. 막 열심히 막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모으고 모았어.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모이잖아. 그러면 사람이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. 부동산이나.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차에도 관심을 갖는다.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목돈이 딱 생기잖아. 그럼 그거를 가지고 뭘 할까? 그 생각만 해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고 아니면은 막 남자들은 막 차를 지르고 싶고 막 이래. 외제차를 지르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을 막 느끼기도 하거든. 그런데 이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별로 없어가지고 괜히 사기 비스름하게 그걸 투자를 하잖아. 그러면 그 돈이 없었던 때보다 더 가난하게 되는 거야. 돈은 묶여 있는데 왜? 돈은 묶여 있는데 그 돈으로만 오롯이 사는 게 아니라 더 빚을 내서 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%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없어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잣돈을 이렇게 들이밀고 그 집에 대한 어느 정도 종잣돈 한 30, 40%, 뭐 4, 50%, 많으면 5, 60%뭐 이 정도 들이밀고 나머지는 빌려가지고 빚져가지고 그걸 사지 100% 오롯이 그렇게 현금으로만 집을 사는 사람이 없거든. 근데 이게 잘못 이렇게 집을 사거나 아니면 땅을 사면 이 사람은 이 돈을 번 것보다도 못하게 더 가난한, 더 빚에 시달리고 뭐 이런 궁핍한 뭐 이런 게 또다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야. 예전에 어떤 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봤냐면 돈 좀 벌었다고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많이 벌게 됐어.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. 아니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더 벌게 됐어.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. 300 벌던 사람이 500 번 거니까. 아니면 500 벌던 사람이 700 벌고 뭐 이런 거니까. 그러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집을 큰 집으로 옮기는 거. 그런데 그러다가 쪽박 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더 넓은 집으로 가면 더 많은 가구와 이런 게 들어가. 그럼 거기에 어울리게 차도 받고 이렇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더 플러스로 더 벌어봤자 나가는 돈이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야. 그래서 잘못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쪽박 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적금 같은 걸 이렇게 들어서 그걸 탔어. 만기가 돼서. 그때 그걸 정말 잘 이용을 해야지.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걸 벌었던 것보다 못한 이런 신세가 된다. 뭐 이런 느낌이 나도 예전에 들은 적 있어. 나도 여기서 퇴촌해서 이제 해법 영어라는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내가 뭐 돈을 모아야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슬렁슬렁 애들 키우고 애들 뭐 교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도 역시 집에서 하니까 쓸 데가 없잖아.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렇게 벌리더라고. 그래가지고
돈을 벌리고 그 적금을 딱 타고 나니까 이게 적금 만기가 이제 돌아오니까 그게 이제 만기가 될 때까지 한 달 정도가 남은 거야. 그때서부터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걸 빨리 불려야 될 텐데 막 이러면서 하다가 막 부동산 사기를 당할 뻔한 시점이 이제 그런 시점이었거든. 지금으로부터 한 3, 4년 전의 일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번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아니면 만약에 할 수가 없으면 그냥 지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식을 하잖아.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 자기 돈이 좀 나름대로 많다고 생각을 하면 씀씀이도 커지고 막 이래.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을 넣었는데 주식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됐어. 마이너스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. 그러면 그 마이너스 되는 게 계속 기억이 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절약하는 삶을 살게 돼. 절약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. 돈도 팍팍 쓰지도 않고 그게 오롯이 은행에 있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절약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.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정말 이 돈이 정말로 필요해서 어떤 일이 터지거나 뭘 하거나 이래서 이 돈이 정말로 필요한데 지금 이 돈을 뺄 수가 없어. 왜냐면 마이너스야. 이렇게 되면 사람 생각에 마이너스인데 그걸 빼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.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아유 그러면 그냥 나중에 사자 뭐 이런 식이 된다고. 뭔가 차를 더 큰 거로 사고 싶어. 만약에 그 돈이 모두 은행에 있었으면 그걸 빼서 차를 사거나 뭐 이럴 텐데 그 돈이 만약에 주식에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됐잖아. 그러면 이걸 빼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빼지지가 않는단 말이야, 사람들은.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, 뭐 차를 더 바꾸려고 생각을 해도, 아유, 지금 주식이 마이너스인데 내가 차를 바꾸게 생겼어? 뭐 이런 식으로, 생각이 가는 거야. 그리고 또 어떤, 부동산을 사거나 뭐 이럴 때도 눈이 혹해가지고 돈이 많을 때 눈이 혹해가지고 막 살 수 있는데, 그게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내가 지금 이거 마이너스인데 이걸 빼서 무슨 부동산에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하더라고. 그러니까 주식에 묶여 있으면 현금화 시키지 않으면 사실 마이너스도 마이너스인 게 아니잖아. 나중에 현금화 시킬 때 그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이지만 지금은 수치상으로만 그렇지 내가 그래서 마이너스여서 현금화를 안 시켰잖아. 그러면 그 마이너스가 아니라고. 그래가지고 내 자신에게는 내 삶을 이렇게 그동안 한 4년 정도의 주식 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결과 나 같은 경우는 한 재산의 한 4분의 1 정도? 그 정도는 주식에 놓고 한평생 그냥 주식을 해도 되겠다.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은. 그래서 나는 주식을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어.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주식이 맞는 것 같아. 응. 예, 아무튼 요즘에 막 또 옛날에는 막 주식하지 않으면 막 캐시 이즈 트래시 막 이러면서 막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뭐 막 그러더니 그래서 막 주식에 달라붙어 가지고 막 하더니 지금은 현금이 최고다. 주식에 돈 넣으면 망한다.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흘러가잖아. 근데 아무튼 오늘 이 작은 해프닝 오늘 주식에 대한 작은 해프닝으로 인해서 한번 주식하는 또 선생님들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과 한번 주식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와 오늘 풀무원 많이 내렸던데 풀무원으로도 한번 스윙 좀 해봐. 종국에는 풀무원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와 오리온 봐봐. 오리온이 지금 14만 원이 넘었는데 와 오리온 2년 전만 해도 물론 그 코로나 때 10만 원 넘게 막 15만 원 막 그렇게 막 올라갔지만 그게 정말
완전히 꺾여가지고 8만 원 정도까지도 갔었거든.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이 한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2년 됐나? 그런데 벌써 한 70%뭐 그 정도까지 오른 거야. 아무튼 예, 저는 오리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오리온을 사지 마세요. 요즘에는 오리온이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. 풀무원 사서 이렇게 스윙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좀 드네요. 아무튼 여러분 그 good night.